자,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좀 안타까워서 늘 하는 얘기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급여보다 칼퇴근이 우선인 MZ 세대들 그 직업 선택 조건 1위가 거의 워라밸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네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취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경력을 쌓을 수 있어서 취업하시는 분들 많지만, 요즘 중소기업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언급되는 순위가 그 워라밸을 꿈꾸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워라밸이란 건 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자들 중에 그 워라밸의 삶을,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열심히 일하시는 고연봉자들한테 워라밸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내 주위엔 없어요. 일단은 내 주위에 연봉 세고 돈 많이 벌거나 CEO거나 회장인 분들 중에 워라밸을 즐기는 회장은 난 없다라고 생각해. 오히려 일주일에 5번, 6번 술을 먹는데 그게 다 미팅이고 비즈니스 연장들이야. 그래서 이 워라밸을 꿈꾸는 거는 너무 서민들이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워라밸이라는 거는 없다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워라밸을 안 한다. 모르겠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내 주위엔 없다. 저도 뭐 30대 자영업자 이야기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성공한 청년들 혹은 이제 고수익자 분들은 대다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게 조금 일상이시긴 하더라고요. 요즘엔 예전에는 부장님 퇴근 안 하시면은 같이 퇴근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모르겠어. 나는 직장 생활한 지 좀 돼서 그런지 나는 같이 퇴근했거든요. 네. 이사님 밤 10시까지라면 같이 10시까지 있고. 요즘은 그렇게 하면 개꼰대라고 난리 나요. 그리고 대다수 3년 안에 퇴사해요, 그러면. 그럼 대다수 퇴사하는 분위기고, 그렇게 다 퇴사하면 이제 사장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뽑으니까 다 나간다. 그래서 조금 분위기 바꾸자라는 요즘 그런 분위기로 그렇죠. 가더라고요.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위에서 끌어주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맞아요. 직원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려는 마음도 없고, 너는 다 이것만 해. 사고만 치지 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좀 내려놓는 느낌이고, 약간 맞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어릴 때는 학교 안 나오고 그러면 선생님이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데리고 학교 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학교 안 나오면 그냥 퇴학 처리해버리잖아. 요즘 교권이 바닥이죠. 그러니까 일 다니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하면 나 그만둬. 그러니까 경력단절 일어나고 나이는 먹고 월급은 그대로고 나이 먹고 할 건 없고. 맞잖아. 회사에서도 이제 근데 내가 회사 사장이라면 그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은 나는 밀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워라밸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사실 나는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면 워라밸이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늙어서 박스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워라밸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아는 부자들 중에는 워라밸을 꿈꾸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워라밸을 누리면서 사는 친구들도 난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그 친구들을 내가 만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거든? 네네. 일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워라밸은 사실 그냥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하면 패배자적인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으니까 치팅이죠. 멘탈 치팅이죠. 뭔가를 인정을 받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워라밸이 뭐야? 워라밸입니다. 워라밸이 뭐야? 워라밸.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랑은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어릴 때부터 이런 거를 꿈꿔본 적이 없어가지고, 월급 60만 원 받을 때도 하루에 뭐 20시간, 15시간씩 일했었거든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겠죠. 근데 이게 내용이 진짜 첨예해서 그리고 예외도 많아가지고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는데 호랑이 형 생각은 워라밸보다도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워라밸을 아무것도 쥐뿔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워라밸부터 챙기면 너는 가만히다. 가만히로 살게 되고, 내가 쥐뿔도 없으면 시간이라도 갈아놓고 공부를 못했으면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성공하기 위해 본인을 지르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그래서 워라밸에 대한 한마디로 간추리면, 저녁 있는 삶을 원하면 미래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녁은 있지만 미래는 없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저녁 있는 삶, 나만의 그 시간적 여유를 즐기겠다라고 사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여유롭지만 미래의 행복을 땡겨오는 거다. 그래서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워라밸의 뜻,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성공하고 싶지 않다. 세상 현실이 만든 성공의 기준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워라밸을 반대말로 하면은 나는 성공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아닐까. 맞는 말입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행복을 지금 땡겨다 쓰는 거라서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가 이렇게 워라밸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이 이렇게 바뀌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게, 예전에 아르바이트나 옛날 하이패스나 이런 것도 등장했을 때 하이패스 등장했을 때 추억이다. 물론 이제 기계를 도입을 했을 때 그 노조들이나 이런 사람들 반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잖아요. 키오스크. 키오스크들이 자연스러운데 반발이 없어. 맞아요. 네, 어차피 내가 안 할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흘러가고, 알바도 잘 안 하고 이제 워라밸을 꿈꾸고 이러면서 이런 일자리들이 빈 공간을 이런 기계들이 대처하는데, 산업이 바뀌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문제가 별로 문제라고 좀 지적을 안 하는 것 같아.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지금 워라밸 때문에 직원이 너무 안 구해짐. 다들 돈 많은 듯. 그쵸? 돈 많아서 일 안 하는 거지 뭐. 돈 많은 듯.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네네. 돈이 없는데도 굳이 안 하는 애들도 있고. 뭐 귀찮대. 하기 싫대. 집에 있는 게 더 좋대. 그래가지고 요즘 20대 중후반도 다들 부모님이랑 요즘 많이 살죠. 그냥 그러더라고. 내 친구들도 그런 사람 많고. 그쵸. 뭐 이제 그럼 뒤져야지 뭐.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그렇게 살아. 그치.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맞아. 이게 사회 현상이 돼가지고, 제 주위가 다 20대 남성이기 때문에, 20대 남성이 마케이누, 패배주의적 성격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난 그게 안타까워서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밖에 나가면 진짜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집안에 있으면 할 것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어. 왜 젊은 친구들이 꿈이 없는 줄 아냐? 왜요? 해본 게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 내가 다 해본 다양성 중에서 내가 재밌어 하던 걸 찾아서 꿈을 향해 달려가면 되거든? 근데 어릴 때부터 공부만 시키고 학교집, 학원 게임, 학교집, 학원 게임만 하니까 해본 게 없잖아. 그러니 20살 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해서 하고 싶은 게 있겠어? 해본 게 없는데? 그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고깃집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아예 애초에 해본 게 없는데 꿈과 희망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제 주위 친구들이 뭐 하냐, 그냥 집에서 핸드폰 게임 있죠. 우마무스메라고 말 키우기 이거에다가 다달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쓰시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결국엔 본인이 살면서 20살 중반까지 본인이 많이 경험했던 건 게임밖에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게임만 하면서 이런 생각하겠지. 야, 나 BJ나 해볼까? 다들 그 생각해. 나 유튜브 해볼까? 야, 씨, 나보고 항상 이야기해. 내가 유튜브니까, 야, 나도 유튜브 키면 사람들이 보냐? 다 그 얘기, 그 생각 할 거야. 안 쉬워, 이 새끼야. 나도 유튜브나 해볼까? 이 생각하는 거야, 그냥 방에서 게임이나 하면서. 그거 쉽지 않아. 근데 다들 하겠다 해놓고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못해요. 못해. 한 3일 키고 시청자 계속 빵명이면, 이거 안 되는구나. 하면 접더래. 보통 2, 3년은 해야 돼요. 시청자 10명 가지고 2, 3년은 해야 1, 200명은 됩니다. 맞아요. 진짜 몸에다 간장 뿌리고 미친 짓 안 할 거면은.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서. 왜냐면 진짜 밖에 나가면 진짜 할 일이 정말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많은데 참 안타깝네요. 자, 근데 이게 다 어른들 탓이긴 해요. 인류대 나와서 대기업 안 가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어릴 적부터 주입을 했으니까 스스로 인생을 종쳤다고 생각해도 하는 수 없죠. 이게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현명한 부모는 현명한 부모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노가다 뛰면서 그때 당시에는 화이트 칼라가 유행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니까 내 자식은 힘들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에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대부분 그런 부모들은 가난한 부모들이 많아요. 맞아. 이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조금 많이 천대시 하셨죠.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안 살아야 내 자식도 그렇게 안 삽니다. 대부분 이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살면 내 자식도 가난하게 살 확률이 높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게 일해서 뭐 좋은 학원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 삶 자체를 윤택하게 만들었을 때 내 자식이 더 성공할 케이스들이 더 많지, 나는 힘든데 내 자식만 성공하는 케이스 없어요. 왜냐면 집안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해도 버는 돈 족족 뭐예요? 집에다 다 갖다 주거든. 그러면 다람쥐 책밖에 안 돼.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 이제 자식에게 올인하는 것보단 자기 자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자식한테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죠.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음. 중문가님, 유튜브 하세요? 음. 중문가님이, 나 유튜브 하는데 맨날 영상 한 번도 안 올리는 애들이 나한테 훈수 둔다, 야. 라고 하시는데, 어떤 유튜브인지 알려주시면 훈수하러 가겠습니다. 그렇죠. 뭐 워나벨이 법으로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회는 태초부터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이제 공산주의 그런 사회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주의적이죠? 네, 이상주의적인 세상은 없어요. 없고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세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법으로서 그거를 통제를 하고 모든 걸 잡으면 기업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사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정선은 이제 정부에서 도와줘야겠지만, 완벽하게 노예처럼은 안 되게끔 도와줘야겠지만, 그거를 완전히 정부에서 컨트롤하게 되면은 그 또한 경제가 무너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혼양이님이 네네. 워라밸을 법으로 챙겨줘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리스크를 가지기 싫다라는 거죠. 그쵸. 내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회사에 바뀌기 싫다라고 이제 리스크를 포기하셨고, 그리고 노력적인 부분도 내가 할 것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노력도 포기하셨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 저임금으로 낙인이 되죠. 근데 이거 저임금을 주면 뭐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시장에 안 맞는 거야. 상대적인 거거든. 너가 리스크를 감당을 하든지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벌어주든지 하면 고임금이 될 텐데, 그런 거 일절 안 하고 야 돈만 좀 달달하게 줘봐라, 좀 쉽게 일하자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세상이. 그리고 상대적이라서 이게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이게 상대적이라서 이게 평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높은 사람과 항상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월봉을 많이 줘도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으면 사실 이게 내가 돈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인간은 나보다 높은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 따지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은 윤택한 게 맞아, 우리나라가. 근데 항상 높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니까 삶이 힘들고 각박하다라고 느낄 뿐이죠. 그래서 이건 상대적인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시장 경제. 그쵸? 시장 경쟁은 냉정하거든. 맞아요. 무한 경쟁 사회지. 우리가 선택한 세상이니까 잘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열정페이도 옛날 단어. 그치? 열정페이도 옛날 단어로 바뀌었는데, 나는 열정페이를 개인적으로 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겠지만, 열정페이가 없어진 뒤로 뭐가 바뀌었냐면 기술직에서 그 꼬마들을 안 써요. 그렇지. 네. 어차피 내가 얘 알려줘봤자 나가는데.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취업을 하려고 해도 이제 기술직이나 이런데 아예 안 씁니다. 예전에는. 왜냐면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데려다가 내가 정당한 월급을 주면서 쓸 이유가 전혀 없어. 차라리 60 먹고 70 먹은 좀 아저씨들 데려다 쓰는 게 훨씬 낫지. 그 젊은 애들 데려다가 가르치 봐야 이득이 안 되거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한 2, 3년 가르쳐 놓고 쓸만하면 사실 기술이 생기면 더 월급 많이 주는 데로 이사를 가거든요. 다 나가지. 이전을 하거든요. 다 나가. 누가 그랬냐? 내가 그랬어. 잘못됐네. 어? 잘못됐네. 월급 안 주더라고. 야, 60만 원 받고 3년 일했으면 오래 일했지. 형, 그래가지고 다들 워라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열정페이 하는 거예요. 아무튼 나는 열정페이 받고 살았어. 그렇죠. 라떼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일 배워야지. 60만 원 받고 3년 버티니까 그때 당시 17년 전, 10몇 년 전에 월급 300으로 뻥튀기 됐는데. 그건 좋네. 어. 버틸만 하네. 그러니까 3년을 버텼으니까 300을 받은 거예요. 그때 대기업 월급도 300이 안 됐어요. 네네. 근데 대기업 월급만큼 받았지. 3년 버틴 다음에. 네. 그리고 해외 나가지고 연봉 거의 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었지. 그 3년의 그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월급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아무튼 뭐 열정페이가 뭐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산업군에 따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이건 다 본인 얘기고 다 내 얘기예요.